11쪽에 있는 문제풀이합니다. 세제곱근 2, 세제곱근 4 곱합니다.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으면 근호 안에 있는 두 수의 곱을 바로 진행해도 되죠. 자, 세제곱근 2하고 4를 곱합니다. 그러면 세제곱근 8이 될 거고, 8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2라고 근호 밖으로 나와도 되죠. 4제곱근 3, 그 다음에 4제곱근 27. 역시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습니다. 3과 27을 곱하면 얘는 3의 4제곱이 됩니다. 81, 3의 4제곱. 3으로 근호 밖으로 나오죠.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듭제곱근 기호가 n제곱근 a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제 n에 오는 값이 2 이상의 자연수인데 2라는 숫자는 생략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n이 2일 때는 생략하고 n이라는 값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뭐 이제 약속된 기호는 아니죠. n이 1이라는 얘기는 얘가 그냥 거듭제곱근 기호가 없다는 뜻입니다. n이 2일 때는 2라고 하는 기호를 쓰지 않고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루트 a라고 이제 제곱근 a만 표시하면 되고,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만 우리가 이 기호에다가 n 제곱근 a라고 표시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뭐 참고해 두시면 쓸 일이 많이 생기니까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32, 33, 34번 문제 보면 나눗셈도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같아야 돼요. 243과 9라고 하는 값을 나눠서 식을 정리하겠죠. 근호를 하나로 씌워서 9분의 243이라고 쓰고 9하고 243 약분하게 되면 얘가 27이 됩니다.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가 거듭제곱들 중에서 2의 경우에는 2의 10제곱까지에 대한 값들을 어느 정도 기억해 두시면, 뭐 기억한다기보다는 익숙해 놓게 되면 이제 많이 쓰이게 될 거고, 3 같은 경우에는 3의 그 243이 3의 5제곱이에요. 3의 5제곱. 3의 6제곱이 729인데 3의 거듭제곱은 한 6제곱까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33번. 그죠? 같죠? 그러면 얘도 4제곱근하고 16, 2분의 32, 16, 16이라는 숫자가 2의 4제곱으로 표시되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2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7제곱근 11의 7제곱은 뭐 여기서 바로 그냥 11이라고 답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듭제곱근 이 기호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얘가 11의 7제곱 이렇게 되니까 11이 됩니다 라고 이제 표시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35번. 마찬가지죠. 여기 나와 있는 게 6제곱근 25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25의 세제곱, 25가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5의 6제곱이 돼서 5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호가 두 개가 있죠. 루트 제곱근 256. 그러면 요 앞에는 2가 생략된 겁니다. 2가 생략됐으니까 얘는 2제곱근에서 4제곱근이 되고 얘가 256으로 표현이 됩니다. 256은 4의 4제곱이에요. 4의 4제곱. 4의 4제곱이라서 얘는 이제 4로 표시가 됩니다. 자, 37번. 제곱근, 세제곱근. 요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종류들끼리는 곱해줍니다. 6제곱근, 64는 2의 6제곱입니다. 그래서 얘가 2로 근호 밖으로 나오게 되죠. 38번. 우리가 배운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np제곱근, np제곱근 a의 np제곱에서 p하고 p가 약분되듯이 해서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표시되는 과정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왼쪽에서 설명드렸던 이 거듭제곱근의 표현 방식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을 갖다가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종류 5하고 여기 지수에 있는 10을 약분하게 되면 얘가 1이 되고 2가 되지 않습니까? 거듭제곱근 앞에 있는 게 1이라는 얘기는 이 거듭제곱근 기호 자체가 사라지는 거라 얘는 7의 제곱만 남아서 이제 49라고 표시가 되면 됩니다. 요놈도 마찬가지죠. 3하고 9가 나눠지면 1하고 3이 되니까 5의 세제곱 125가 남아있게 됩니다. 40번의 경우에도 이제 4가 이제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이렇죠. 6의 4제곱으로 들어가고 요놈하고 요놈이 나눠져서 앞에 있는 게 2가 되니까 자, 근호 앞에 숫자 생략하고 루트 6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40번까지의 문제를 봤습니다. 자, 거듭제곱근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의 계산 계속해서 봅니다. 일단 근호 안에 있는 곱해져 있는 값들 이런 거죠.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를 곱해서 n제곱근 ab라고 쓸 수 있다. n제곱근 ab를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로 분리할 수 있다. 사실 등호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둘 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경우에도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먼저 근호 안에 있는 값들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6제곱근 4가 있고 세제곱근 8이라는 값을 2의 세제곱으로 붙여서 주어져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세제곱근 8이 자, 2가 돼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숫자는 6제곱근 8, 2의 세제곱이 되고 이제 나눠주게 되면 얘는 제곱근 2만 남는 거죠. 루트 2만 남게 됩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두 개로 분리하는 거죠. 6제곱근 4와 6제곱근 세제곱근 6제곱근 세제곱근 8이라고 보게 되면 주어져 있는 값이 6제곱근 4 곱하기 세제곱근 8은 2의 세제곱이라서 2가 되고 따라서 6제곱근 8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루트 2로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두 개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하나의 근호 안에서 안쪽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듭제곱근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다르면 사실상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거듭제곱근의 종류와 지수 사이 어떤 관계들을 이용해서 잘 정리를 하세요. 15하고 20은 5로 나누게 되면 세제곱근 3의 4제곱이 남고요. 뒤에 있는 건 세제곱근 3의 8제곱이 있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으니까 세제곱근 3의 12제곱으로 표현하고 3세제곱근과 12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3의 4제곱 81이라는 값이 남게 됩니다. 43번이에요. 43번에 12제곱근 6의 4제곱은 나눠주게 되면 세제곱근 6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곱하기 5제곱근과 세제곱근 곱하게 되면 15제곱근 36의 5제곱이잖아요. 36의 5제곱. 그럼 뒤에 있는 것도 세제곱근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 6 곱하기 세제곱근 36. 36이 또 6의 제곱이고 세제곱근 기호가 같으니까 곱해주면 6의 세제곱해서 6이라는 값으로 정리가 됩니다. 44번입니다. 243은 3의 5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4제곱근 3의 5제곱. 제곱근에 4제곱근이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8제곱근 9는 3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4제곱근 3의 5제곱과 4제곱근 3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아서 얘네들은 이 거듭제곱근 근호 안에 있는 값들끼리 나눠주면 되죠. 3의 4제곱만 남아서 얘는 3이 답이 되겠다.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45번의 경우에 세제곱근 16과 세제곱근 2는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같아서 세제곱근 8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곱근이니까 4제곱근 625가 5의 4제곱입니다. 5의 4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64인데 바깥에 제곱근이 있어서 6제곱근 64. 64가 2의 6제곱이죠. 8이 2의 세제곱이므로 얘는 2가 될 거고, 요놈은 2 분자의 5. 와우, 얘는 5만 남겠네. 5. 46번입니다. 제곱근, 4제곱근 곱해주면 8제곱근. 256이 2의 8제곱. 나누기 세제곱근 3. 그리고 여기는 세제곱근 3의 4제곱. 나누기가 앞에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는데, 세제곱근 3을 나누기 뒤에 있으니까 세제곱근 3분의 1이라고 고쳐 쓴다라고 하면 세제곱근 3의 4제곱과는 약분이 가능한 상태가 돼서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은 세제곱근 3의 세제곱만 남겠네요. 따라서 2하고 3만 남아서 최종적인 답은 6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47번부터 52번까지의 문제. 거듭제곱근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거듭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문자가 양수여야 한다. 그래서 양수라는 조건을 주죠. 자, 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7제곱근이니까 7제곱근 A의 7제곱. 그래서 A로 정리가 되고, 48번은 루트죠. 그러니까 제곱근 똑같으니까 얘는 루트 A의 4제곱만 남게 되고, 이 근호 앞에는 2가 생략된 거라 그랬습니다. 2하고 4 약분하면 A제곱만 남습니다. 49번 세제곱근 A제곱의 9제곱, A의 18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3과 18 약분하고 나면 얘는 지수 자리에 6만 남게 됩니다. 자, 50번입니다. 50번은 4제곱근, 3제곱근, 거듭제곱근의 종류는 곱해줍니다. A의 36제곱, 그러면 A의 세제곱, 12하고 36은 나누어주면 지수 자리에 3만 남게 됩니다. 51번 6제곱근인데 여기 나와 있는 6제곱근 A의 B의 6제곱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는데, 곱하기 세제곱근 A의 5제곱에 B의 세제곱. 6제곱근과 제곱을 약분하고 나면 세제곱근 A, B의 6제곱. 세제곱근 A의 5제곱에 B의 세제곱. 세제곱근 종류가 같으니까 A의 6제곱에 B의 9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종류와 지수 자리에 있는 값들을 약분하고 나면 A제곱에 B의 세제곱 남습니다. 52번은 자 루트죠. 앞에 2가 생략된 겁니다. 뭐 더 정리할 수가 없는 상태네. A의 5제곱, B의 세제곱. 나누기 뒤에 있는 건 4제곱에 A, B의 5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보면 얘네들도 제곱근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4제곱근하고 제곱근하고 정리하게 되면 여기도 제곱근이 되고 A, B의 5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나눠주면 되죠. A 5제곱을 A로 나누면 A 4제곱이 남고, A 세제곱을 B의 5제곱으로 나누면 요놈은 뒤에 게 남았으니까 요놈은 표현을 아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두면 A의 5제곱에 B의 세제곱을 A, B의 5제곱으로 나누는 걸 근호 하나로 씌우는 거니까 얘네들은 A의 4제곱이 남고 B의 제곱이 남아있는 요 값에서 바깥에 있는 제곱근 기호하고 나누어주게 되면 B분의 A의 제곱으로 최종적인 답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